자,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자, 선분 A-B'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AB의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선분 AB의 제곱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세타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묻자. 시험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A하고 B를 줘가지고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까? 이런 식의 구조의 문제가 많이 나올까? 얘일까? 1번, 2번. 2번이 더 많이 나오겠죠? 네. 자,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23페이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답 내신 분 답은 2분의 루트 14.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공식이 나오는 이 과정을요, 아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개념을 많이 눈으로 보고 읽으면 돼. 그래서 이해하면 돼. 그치? 이건 이렇게 나왔구나. 근데 내가 시험 문제를 빨리 풀고 싶어. 그런데 여기서 이런 그림 그릴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모를 때는 단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를 이미 내려가가지고 이 공식을 알아버렸어. 그럼 빨리 풀고 싶을 땐 그냥 공식으로 빠르게 접근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솔직히 되게 외우기 쉬워 보이지만 활용성이 떨어지죠? 실제로 나눠가지고 AB를 주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 거야. 실제로 여러분이 대부분 쓰는 공식은 이 공식이 될 건데 별로 그렇게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보겠습니다. 얘하고 똑같은데 코사인이 들어가냐 사인이 들어가냐의 차이만 있지. 근데 코사인 불러주고 사인 불러주고 맨 뒤에 코사인 제곱 세타만 하나 더 붙여주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지금부터 이 공식 우리 3번 읽으며 암기하고 가도록 할 거예요. 정사형 A-B'는 시작! 정사형 A-B''는 루트 AB의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AB의 제곱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세타. 한 번 더. 정사형 A-B''는 루트 AB의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AB의 제곱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세타. 한 번 더. 정사형 A-B''는 루트 AB의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AB의 제곱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세타. 별로 외우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상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막 일일이 그림 그려 푸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쯤 되면은 이거 다 알고 그냥 이렇게 막바로 갈 정도로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다? 시간 확보. 알겠죠? 우리 주의 썼니? 주의 썼지? 세타 알파는 다르다 썼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루트 13 나왔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고 세타가 30도고 평면 알파 위에 길이가 2인 선분 AB가 있다.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과 직선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요 직선 AB가 이루는 각과 요 교선의 평행한 요 각, 얘가 알파각 되겠네요. 얘가 60도일 때 선분 AB의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의 선분인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돼요? 루트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요걸 어떻게 합니까? 제곱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코사인 제곱 몇 도? 60도 해주셔야 돼요. 더하기 4사인 제곱 60도 코사인 제곱 30도. 맞습니까?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60도 몇입니까? 2분의 1 제곱하니까 4분의 1 플러스 4. 사인 60도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 제곱하면 4분의 3. 자, 코사인 30도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 제곱하면 4분의 3 나오네요.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얘는요, 4분의 4 더하기 9 해서 루트 4분의 13 이렇게 나와서 답은 2분의 루트 13이네 라고 이렇게 빠르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4페이지로 가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타원이라는 개념을 아셔야겠죠? 타원과 정사형의 개념이 만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풀어보십시오. 답 내신 분 답은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답은 6분의 틀렸어요? 2분의 3 루트 2 틀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이 정사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각이 이루는 세타도 배웠어. 즉 여러분이 이 문제를 못 푼다라고 그러면 정사형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타원의 문제라는 거지. 타원을 잘 떠올려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어? 타원의 기본형 식이 뭐였습니까? 불러보자. a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죠. 여기서 장축의 길이를 2a라 하자. 단축의 길이를 2b라 하자. 두 초점 사이의 길이를 2c라 하자라고 했을 때 이 a, b, c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어?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그럼 이 타원은 단축의 길이가 몇인데?
단축의 길이가 5야? 10이지. 단축의 길이 10이죠. 네. 그리고 초점 알지? 그럼 장축 알아 몰라? 알지? 장축 알겠다, 정사형의 길이 알겠다. 그 사이에 끼인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왔는데 김문희는 2분의 루트 3 정답. 자,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기둥을 밑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타원이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이때 이 타원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3분의 10 루트 3일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세타라는 건 뭐냐면 원기둥의 밑면과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평면 보이시죠? 요 평면. 요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세타라고 하겠다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구조를 봤더니 정사형 문제지. 여기에 이런 도형이 있었는데 요 밑면에 수직이 되게끔 빗을 쐬어서 투영했더니 요만큼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타각을 구할 때 우선 뭐부터 구해야 돼? 요 원래 도형의 길이와 여기에 보이는 정사형의 길이 두 개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세타 공식 불러볼까? 코사인 세타는 AB분의 A-B'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와, 요 길이는 그냥 알겠다. 몇이니까? 요 길이는 몇이에요? 예, 얘는 10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 가지고 있는 정보 보도록 하겠다요. 장축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단축은 알겠다. 단축 2b는 몇입니까? 예, 단축 2b는 10인 상태요. 그리고 초점 사이의 거리 EC는 몇입니까? 3분의 10 루트 3이에요. 그러면 나는 B를 구할 수 있겠네? 5. C를 구할 수 있겠네요. 3분의 5 루트 3. 그러면 나는 A의 제곱을 구할 수 있겠네요. B의 제곱 25 더하기 C의 제곱 9분의 75 이렇게 나와서 얘 계산하면 몇 되겠습니까? 9분의 몇이지? 300입니까? 예, 9분의 300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는 A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3분의 10 루트 3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길이 장축 2A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몇이 되겠습니까? 3분의 20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게임은 끝났습니다. 내가 구하려는 코사인 세타는 바로 요 원래 길이 AB인 3분의 20 루트 3분의 A-B' 정사형의 길이인 10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분자에 있는 녀석을 약분하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국 2 루트 3분의 3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결국 몇 나오겠다? 6분의 3 루트 5? 3. 맞구나. 그래서 오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는 우리가 정사형의 길이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정사형의 넓이와 관련된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갈 거예요. 자, 우리 정사형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어? 원 길이의 코사인 세타 베이다 라고 했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정사형의 넓이 같아. 다시가 붙은 걸로 봐서 이 정사형의 넓이는 원 넓이의 코사인 세타 베이다예요. 어때? 외우기 엄청 쉽지? 예,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넓이와 관련된 문제의 유형은 종종 어떻게 나오냐? 아래로 화살표 빼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셋 중 두 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시오. 셋 중 두 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시오. 셋 중 두 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시오. 라고 주어집니다.
즉 S-S 코사인 세타 요 세 개의 요소 중에 혹은 S-S 세타 요 세 개의 요소 중에 두 개를 주고 야 내가 제시하지 않은 남은 한 개를 구해봐. 요런 문제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밑에다 한마디 더 적어놓도록 하자. 정사형의 넓이는 원넓이의 코사인 세타 배. 정사형의 넓이는 원넓이의 코사인 세타 배. 정사형의 넓이는 원넓이의 코사인 세타 배. 정사형의 넓이는 원넓이의 코사인 세타 배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림하고 매칭이 안 되는 오타 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림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이고 그래 세타 잘 표현이 됐어. 평면 베타 위의 넓이가 S인 지금 이 S라는 도형은 평면 알파 위에 있죠? 그러므로 얘 지우고 알파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알파 위의 넓이가 S인 도형 F 위에 평면 예 여기 알파 위로가 아니라 지금 정사형은 어디에 생기고 있어? 베타 위로 생기고 있죠? 요걸 바꿔주세요.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 F'의 넓이를 S-라 할 때 S-는 S 코사인 세타이다. 되겠습니까?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정사형 이론의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형은 어떤 물체를 위해서 보았을 때 생기는 그림자의 모습과 같으며 뭐 아니면 뭐든 간에 우리가 뭐하고 뭐 배웠어? 정사형에 대해서 지금 길이와 넓이 배웠죠. 길이든 넓이든 간에 길이든 넓이든 간에 원래 물체의 모와 모의 몇 배이다? 길이나 넓이의 코사인 세타 배이다. 길이나 넓이의 코사인 세타 배이다. 요게 핵심이에요. 외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래 당부장 정사형 넓이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그림자가 정사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떨 경우에는 그 물체가 정사형의 위치에 오기도 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느 것이 정사형인지 정확히 결정!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항상 그림자가 정사형이 되라는 법은 없고 요때 핵심은 뭐야? 90도. 직각이 어느 방향에 생기는지 찾아내서 얘를 정사형으로 해석해야겠구나 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요 실제로 하나 확인하고 갈 거예요. 정말 원 넓이의 코사인 세타배가 정사형의 넓이가 될까라는 개념을 우리요 실제 예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이거 좀 그림을 확대시켜 놓고 할까? 네. 자, 그림을 확대시켜 놓고 그냥 글은 읽으면서 선생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평면 알파 위로, 여기가 바로 평면 알파지. 요 도형에 대해서 여기에 정사형 A-, B-, C-를 만들었어요. 자, 이때 삼각형 ABC를 포함하는 평면, 요 삼각형 ABC를 포함하는 평면과 평면 알파, 요 평면, 평탄한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겠다? 세타라고 하겠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3의 평면 베타라는 평면은 요 알파라는 평면을 그대로 수평하게 올려가지고 얘하고 교선에서 만나게끔 한 평면에 불과해. 그러므로 각도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세타 각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여기 보이는 이 원래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할 거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정사형이죠. 요 A-, B-, C-라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할 거다. 이때 정말 S-는 S 코사인 세타가 되는지 증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 아래쪽을 보니까 변 BC를 포함하고 평면 알파의 평행한 평면을 베타라자 제3의 평면이 등장하고 있죠. 이 평면은 어떤 평면입니까? 알파에 평행한데 이 BC라는 선을 자신의 평면 안에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에요. 자, 이 베타라고 했을 때 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점 A 바로 요 점이죠? 자, 요 점에서 요게 보이는 BC에 수선의 발을 슉 내려서 90도 이렇게 만드는 거지. 맞습니까? 이때 바로 요 점을 H라 하겠다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H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H-라고 하자. 다시 요 H라는 점에 정사형을 요 아래 생기는 정사형을 잡았더니 여기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얘를 H-라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베타와 선분 A-의 교점을 A-라 하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타라는 평면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A에서 A-를 이렇게 정사형을 내렸을 때 여기 만나는 요 점을 A-라고 부르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A하고요. A-라는 요 선 있지. 요 선은 이 베타에 대해서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90도. 수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90도잖아. 정사형이니까. 그런데 얘하고 얘는 평행하니까 얘도 90도가 되겠지. 그러므로 와, A와 A-는 요게 보이는 이 평면 베타와 90도 수직이 될 거야 라고 요런 식으로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밑줄에.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해놨던 거, 요게 보이는 AH하고 요게 보이는 BC는 서로 수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선분 AH하고 저게 보이는 BC라는 선은 이렇게 수직이야 라고 적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요 녀석의 말에 의하면 요게 이렇게 수직이야. 요게 이렇게 수직이야. 이 그림 많이 보던 그림 같아. 뭐의 정리? 삼수선의 정리예요. 맞습니까?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면 누가 수직이다? 얘가 수직이다. 이게 삼수선의 정리였죠? 자, 저거 두 개가 수직이니까 얘도 수직이다요. 자, 그래서 임으로 그 뒤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선분 A-H와 선분 BC는 수직이다 라는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요 뒤에 있는 녀석들 아랫줄 보도록 할게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에 보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 S-였어요. S-는 원래 뭐니까 삼각형 A-, B-, C-의 넓이였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얘는 평행한 알파 베타는 선이기 때문에 그 위에 이렇게 평면 요 A-, BC의 정사형을 그려봤자 얘가 나오는데 평행한 평면상에 그대로 정사형을 내렸으니까 요 도형과 요 도형은 서로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결국 얘는 뭐와 같다? 넓이가 삼각형 A-, BC와 같다예요. 자, 그래서 A-BC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수직이니까 얘를 높이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A-H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그 뒤에 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BC까지는 좋은데 A-H라는 이 길이는 우리가 이 길이를 가지고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길이와 요 세타를 가지고 얘를 표현하는 시작! AH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AH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AH 바로 이 넓이가 원래 뭔데? S예요.
그래서 S 다시는 S 코사인 세타다. 그러므로 S 다시는 결국 S 코사인 세타와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예. 자, 위로 화살표 빼서 받아적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모든 교재에 다 실려있는 문제니까 좀풀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살표 위로 빼서 원기둥의 몸체와 바닥의 정사형을 따로따로 구한 후 합체한다. 원기둥의 몸체와 바닥의 정사형을 따로따로 구한 후 합체한다. 원기둥의 몸체와 바닥의 정사형을 따로따로 구한 후 합체한다.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원기둥이 있어. 그죠? 원기둥이 있어봤자 그림자로 생기는 건 뭐가 돼요? 직사각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에 보이는 이 몸통과 이 밑면에 보이는 바닥면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냐면요. 분명 이 몸통과 여기에 보이는 얘 투영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몇 도예요? 30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밑면만 보자. 이 밑면도 나름 그림자를 만들겠지. 이 밑면이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알파와 이루는 각도는 몇 도인가 봤더니 얘 몇 도겠어? 여기는 90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몇 도 되겠습니까? 60도가 될 거예요. 즉 얘는요 투영면과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에 보이는 두 밑면은 투영면과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어. 되겠습니까? 즉 정사형을 구하되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이 힌트란 힌트는 다 줬는데. 그리고 이 녀석은요 결국에는 저 원기둥은
그림 그리면 그림자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했을 때 원기둥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몸통의 정사형 그리고 원기둥의 정사형을 반반. 되겠습니까? 예, 합치하면 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는 다 드렸어요.